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9일 금요일 오후 4시 47분입니다. 오늘은 좀 이제 나가보려고 장 마감하고 나가보려고 녹화를 좀 빨리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녁 영상이 될 거고요. 이번 주 영상은 여기서 끝나게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얼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둘 다 반등했죠. 급반등 마감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떠한 뭐 추세적인 움직임으로 연결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움직임들이 계속 어떤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쨌든 뭐 지가 날고 겨봐야 아직까지 박스권 내에 와 있습니다. 환율도 그렇고요,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떤 눈치 없이 지 혼자 다들 지금 다들 그 조용히 눈치를 보면서 옆으로 기어가고 좀 추세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혼자 눈치 없이 이제 추세를 주면서 막 강하게 튀어나가는 건 현재 그 채권 금리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침에.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 뭐 선물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뭐 추세선이 어떻게 바뀔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 수렴형이 뭐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뭐이 정도 이야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구체적인 선들은 직접 한번 그어 보시고요. 대충 그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 정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침에 이제 옵션 가격적인 측면에서 오늘까지 이제 지수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하게 돼버리면은 이 옵션 가격이 비싸져서 이 양매도를 치는 데 있어서 이 세력들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살짝 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좀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장중에 이제 3거래일 연속으로 막 심각하게 빠졌을 때, 심각하게 빠지고 있을 때 이렇게 보시다시피 변동성 지수가 폭등했었죠. 슬슬 그 풋옵션에 살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3거래일째 하락을 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 꼬라지를 두고 보지 않았죠. 세력이 결과적으로 이걸 튀어오르니까 밟아버렸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쨌든 코스피 쪽에서는 계속 시장의 변동성을 이 죽이는 쪽으로 가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오늘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오늘 아침에 봤다시피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여기서 어떤 지지력 보여주고 오늘 살짝 튀어오른 건데, 오늘 튀어오르자마자 이렇게 짓밟아 본 걸로 봐서는 어쨌든 앞으로 이 옵션 매도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이런 시세는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점이 뭐 좀 눈에 보이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이 풋옵션을 오늘 밟았죠. 오늘 풋옵션을 좀 밟으니까 자연스럽게 콜옵션이 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그 오늘의 상승이 좀 의미가 있고 그렇게 되려면은 뭐 좀 내일도 연속적으로 상승을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콜옵션이 뭐 오늘 만든 양봉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한번 튼튼히 월요일날 확인을 해준다든가, 뭐 선물도 여기 어딘가에서 더 이상 뭐 하락을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빠지는 좀 든든한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뭐 이런 모습이 된다면은 오늘의 양봉은 조금 더 신뢰도를 가질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뭐 이런 측면에서 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옵션 기준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거 안 바뀌었네. 옵션 기준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풋옵션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은 2월 15일 날 저가를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시장을 보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어떤 재료를 하나 던져 드렸었죠. 이런 부분 앞으로 또 계속 지속을 할 건지 한번 좀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는 오늘의 양봉과 오늘의 상승과 오늘의 어떤 풋옵션의 눌림, 풋옵션의 하락이 아직까지는 어떤 여기다 대고 어떤 신뢰도를 강하게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어떤 박스권이고 수렴 구간이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거에 대한 신뢰도를 아직 그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좀 잘 쳐다보자는 거죠. 앞으로 이 세력들이 콜도 죽이고 풋도 죽이고 하는 이런 양매도를 졸업하고 어떤 이제 방향성을 주기 위해서는 콜이든 풋이든 둘 중 한 놈은 살려줘야 될 텐데, 일단 현재는 지금 이제 어쨌든 오늘 풋 옵션이 죽긴 했지만은 현재로서는 지금 콜이 강하냐 풋이 강하냐라는 흐름을 이번 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엔 어쨌든 풋 옵션이 좀 강했잖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언제까지 강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좀 관찰하시면은 이 양매도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추세를 줄 것인지에 관련된 부분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2월 15일 날 나왔던 어떤 이 저가를 이거를 기준가라고 한다면은 이 기준가 뭐 여기 있는 이런 기준가에 선을 하나 그어 보시고 이 자리를 이제 월요일 날도 지지하는지 뭐 이런 여부들 이 자리를 짓밟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얘가 이제 월요일 날 뭐 지수가 상승 마감했지만은 여기를 지키고 여기서 뭐 지지력을 뭐 보이거나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결과적으로 그러면 일단 하방 우세라고 계속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자. 오늘 상승 아직까지 뭐 알 수 없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늘은 아무튼 장중에 그 뭐 장중 잠깐이지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잠깐 상승 추세 자체를 붕괴시키기도 했었었죠. 예. 코스닥 지수, 코스닥 150 지수를 이렇게 잠깐 보시면은 장중에 넥라인을 깨고 추세가 완전 죽기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가에 회복됐으니까 아직 추세는 살아있는 건데 아무튼 좀 위험한 상황이죠. 제가 코스닥 시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 같은 것도 좀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코스닥 제약 업종 지수인데 이게 어떤 지지력을 보이는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네, 일단은 어떤 제약바이오 쪽에는 지금 큰 악재가 나타난 거는 분명합니다. 오늘 HLB가 좀 이제 하도 많이 빠지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했는지 조금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아직까지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연속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일도 테스트를 해봐서 그 자리에 대한 지지력이 좀 나오면은 뭐 좀 신뢰도가 있다. 그 오늘의 반등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HLB 얘기하는 거예요. HLB 오늘 13% 상승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신뢰도를 오늘 하루 양봉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급반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무튼 뭐 이런 점들 때문에 HLB 반등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약 업종이나 뭐 기타 서비스 업종이 완전 맛이 갔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의 반등은 어쨌든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물론 오늘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떤 반도체 섹터의 힘으로 코스닥 150 지수가 결과적으로 오늘은 어쨌든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 좀 심상치 않긴 좀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스닥 지수가 힘차게 오르려면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제약바이오가 상승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걸 가지고 어떤 지지력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지지력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이런 구간이다. 이런 점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아무튼 아리까리한 이런 구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어서 갑갑하시겠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너무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이런 데에 정신적 에너지를 너무 소모하지 말자는 거죠. 좀 차분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 아무튼 뭐 고버스 같은 경우 뭐 2,040원 기준 어떤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지금 어쨌든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어디에 갭이 지금 있어요. 그죠? 갭이 있다. 혹시나 갭을 메꿀 수도 있다라는 점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코스닥 인버스 쪽은 아무튼 아직까지 강력합니다. 그죠? 코스닥 인버스 쪽은 아직까지 강력해요. 오늘 고점도 제법 높이고 있고, 물론 오늘 좀 장중에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상승 추세, 단기 상승 추세입니다. 그죠? 고점 높아지고 저점 높아지고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런 점 정도 체크하시고요. 뭐 일단 4,560원 뭐 이런 자리 지지하는지 여부 또 월요일 날 좀 확인하면 되겠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넥라인 밑에서 뭐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상승 일단 아직까지는 신뢰도를 높게 줄 수는 없다. 아직까지는 일단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요즘 같은 상황에서 제가 뭐 맨날 점검을 드릴 만한 건 없고, 네, 그죠? 오늘은 코스피가 강하고 코스닥이 좀 약했네요. 뭐 이 정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요즘에 이제 이번 주에 하락을 좀 하긴 했는데 코스피가 그 와중에 역시 개인이 주요 매수 주체로 계속 떠오르고 있다는 점 정도 뭐 체크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특별히 바뀐 거 없죠. 하여튼 언젠가부터 이게 시장을 하락하기만 하면 구원투수로서 개인들이 나서고 있다라는 점, 오래 지속된 점이죠. 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오늘도 뭐 중국 유동성하고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다 아시죠? 어디서 보시는지 중국 텔레그램에서 보고 있는데 오늘도 결과적으로 유동성은 흡수했다고 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에서 오늘도 유동성 흡수하고 있다.
어쨌든 이건 약간 추세적인 흐름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인민은행은 이제 더 이상 유동성 공급을 해줄 생각이 없는 모양인가 봐요. 네, 하여튼 대단합니다.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좀 줄이고 있다라는 점 정도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안 그래도 이거 그냥 이제 재밌게 그냥 이렇게 쭉쭉쭉 넘겨보고 있는데, 오늘 좀 재밌는 아이디어가 좀 재밌는 내용이 좀 하나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얘기는 좀 하나 해볼까 싶은데요. 요즘에 원자재 가격도 좀 많이 오르고 있죠.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요즘 가장 강력한 게 구리 가격인데, 구리가 강력하면서 뭐 구리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면서 중국 증시도 많이 강하고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보시면은 이 뭐 주석, 리튬, 구리, 뭐 주요 화학 제품 가격 3에서 6% 급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가 부담 높아진 배터리 등 관련 업체 주가는 반대로 급락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원자재 저렇게 구리 가격이 오르고 이런 게 뭐 수요가 있고 뭐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구리라는 게 주요 어떤 원자재죠, 그죠? 어떤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요즘 하여튼 요즘 주도주들 뭐 반도체나 뭐 IT 쪽이나 뭐 비트코인 쪽이나 뭐 아니면 전기 뭐 배터리라든가 이런 데에 구리가 안 들어가는 게 없는데, 이제 이런 것도 이슈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도가 좀 들고 있는 거죠. 원가 부담 높아졌다라는 점이 좀 부각될 수 있겠구나. 어젯밤에 안 그래도 뭐 미국장에서는 배터리 업계라든가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락하긴 급락했는데, 이유는 마땅히 나오지 않았었죠. 근데 어쩌면 이게 이유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이쪽 업계를 잘 아시는 분들 이런 점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전기차하고 배터리 이런 게 시장의 주도주인데, 구리 가격 상승이 이제 더 이상 호재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악재로 이제 시장에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점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일본 국채 금리는 또 최고치로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심상치가 않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무튼 이 주식 시장, 뭐 환율 시장 이런 데는 대부분 다 회색 구간이지만은 눈치 없게 보시다시피 채권 금리들은 뭐 미국이건 뭐 아시아건 뭐 어디든 간에 상관없이 정배열로 지 혼자 아주 잘 올라가고 있다.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오버슈팅 나올 때까지, 그죠? 오버슈팅 나올 때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모든 시세는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나니까. 네. 지금 이제서야 시세를 막 주기 시작한 게 금리 상승이, 그죠? 금리가 이제서야 막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는데,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금리는 오르고 채권 가격 떨어지는 거고, 채권 가격이 이제서야 슬슬 추세 전환 돼갖고 이제서야 좀 탄력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떨어질 거냐? 투매가 나올 때까지 떨어지겠죠. 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시장의 방향을 뒤흔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구리 선물인데, 구리 가격 장난 아니죠. 네, 구리 가격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다. 여기서 꺾일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슈팅을 주면서 이제 이거래일째 뭐 2%, 1% 이런 식으로 계속 변동성을 주면서 이제 날아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어젯밤에 뭐 배터리라든가 전기차 업체들이 약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텔레그램 뉴스 보면서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미국 시장 오늘 밤에 아마 한국장이 저렇게 급반등한다는 얘기는 미국장도 좀 반등할 생각이 있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장이 이번 주 후반 들어서 좀 하락하긴 했죠. 여기 언제야? 2월 16일부터 해서 좀 하락했는데, 보시면 이게 하락하면서 이 갭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죠? 이런 부분이 갭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차트상에 빵꾸가 많아서, 이런 빵꾸는 언제든 메꿀 수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일단 하셔야 되겠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스닥엔 특히 빵꾸가 크죠. 여기 빵꾸 있고 여기 빵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갭들을 메꿀 가능성들을 좀 염두를 해 놓으시고 시장을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뭐 테슬라 같은 거 숏 보실 분들은 815달러를 완벽히 이제 저항으로, 이거 못 올라오면 결과적으로 소용없죠. 815달러 못 올라오면 소용없다.
결과적으로 테슬라도 뭐 어쨌든 얼마 전에 저점을 좀 많이 낮추긴 했었었는데 하여튼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는 않은데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지금 뒤에 짐이 많이 실려 있어서, 그러니까 짐이라는 게 투자 심리가 워낙 좋고 유동성이 많고 갈돈 그 눈먼 돈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런 투자 심리가 이런 과열이 그래서 쉽게 진정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밀려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뭐 드렸고, 달러 인덱스 한번 볼까요? 달러도 뭐 비슷비슷하겠죠. 달러도 일단 오늘 코스피 상승하면서 위험 자산들 또 강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갭을 메꿨습니다. 이 자리 다시 한번 테스트 해야 되겠죠. 여기 양봉 하나로 올라왔는데 갭으로 빵 떴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다시 하러 내려왔습니다. 이 자리 지지력 테스트 잘 되는지 우리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원화는 눈치 보면서 위쪽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아직 급격하게 원화는 강세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은데 잘 봐야 되겠죠. 물론 고점은 살짝 높였지만은 지금 이제 오늘 하락이고 현재 상황에서 음봉이니까 일단은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력 보여서 올라는 갔지만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또 저항을 받고 삼거래일째 어딘가에서 못 오르고 지금 또 저항을 만들고 있다라는 쪽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박스권이겠죠. 작은 박스권. 이런 식으로 작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이런 부분 또 테스트 좀 잘 해봐야 될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환율이나 주식시장 쪽은 이래저래 움직임이 그죠? 좀 회색 구간에 와 있다. 계속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전 이 자리로 보고 있다. 3월달 코로나 때 고점. 어쨌든 이 라인 위쪽에 있으면은 뭔가 시장 상황이 좀 건강하지는 않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싶네요. 계속 이 라인 넘어가 있는지, 계속 이 라인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 위쪽에서 놀고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주봉도 한 번씩 보세요. 결과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이번 주에 0.05% 상승 마감했네요. 그죠? 음봉으로 마감하긴 했고요. 하여튼 주봉들 한 번씩 눌러보면서 체크하세요. 뭐 금요일이니까 제가 뭐 지금 어차피 다 박스권에 갇혀 있고 이러니까 뭐 굳이 뭐 주봉이고 월봉이고 뭐 다 일일이 눌러볼 필요는 별로 없지만 이거 한 번씩 뭐 체크 궁금하신 분들은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했고 하여튼 이번 주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이따 좀 나가보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네, 하여튼 다음 주에 뵐게요.